안녕하세요. 지키는 주식 지식TV입니다. 12월 9일 일단은 어제 주요 지수를 먼저 살펴보고 오늘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제 다우 0.3% 상승, 나스닥 0.5% 상승,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0.34% 상승이 되었습니다. 내일이 선물 옵션 만기죠. 선물 옵션이 만기되고 나면 변동성이 없어져서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제는 큰 폭으로 하락한 이유가 어제 JP 모건에서 셀트론의 목표 주가를 마이너스 40%라고 낮춰서 발표했죠. 그리고 나서 오늘은 또 내년 코스피가 3,200이 간다라고 이제 뉴스가 나왔네요.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이제 그 시선에 끄는 것은 제가 이제 공감하는 부분 중에서 하나는 현 정부가 주택 시장 규제를 하기 때문에 그 시중에 있는 돈이 증시로 계속 유입될 것이다. 그래서 강세장을 만들 것이라는 전망, 이 부분은 동의합니다. 지금 계속 주식 시장으로 돈이 몰리고 있죠. 그래서 원래 12월 저 같은 경우도 종목을 좀 빼는 추세인데 지금은 계속 유지하면서 추가 매수 종목도 살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러 가지 말을 했지만 한국 주식 중 반도체, 전기차, 5G 등을 선호한다고 했는데 저도 일단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보령제약 관련된 뉴스가 하나 나왔죠. 퀀텀 인텔리전스 AI 활용 신약 개발 협약 체결을 했다는데 도대체 이게 뭔지 저도 궁금해서 한번 뉴스를 검색해 봤습니다. 양자 역학을 적용한 플랫폼 기술이라는데 이게 뭔지 실질적으로 이제 보니까 화합물의 이 구조를 개선해서 이제 그 효율성이 있는 이 후보 물질을 도출해내는 그런 이제 시스템 같습니다. 근데 이 시스템이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그리고 실현성 있는 얘기인가? 보면은 일단은 폐암과 면역 질환을 타겟으로 하는 신약 물질 후보 물질 도출에 성공한 바가 있다고 얘기하네요. 그리고 지금 보령제약 같은 경우 지난 6월에도 파미노젠 이렇게 IT 딥러닝 시스템 이런 기반을 한 신약 개발 전문 기업과 업무 협약을 체결한 적이 있습니다. 보령제약 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성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약을 한 다음 새로운 화학 구조를 개발하고 약물 최적화 작업을 거쳐서 신약 후보 물질을 도출할 계획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작업들을 왜 하는가 하니 보령제약이 이 작업을 왜 할까요? 일단은 퀀텀 인텔리전스가 어떤 기업인지 보니까 이제 이번에 새로 스타트업한 기업이고 2020년 스타트업을 했나 봐요. 그래서 대표이사가 이런 서울대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경희대 한의학 박사, 그다음에 옥스퍼드 대학 화학 박사를 취득하신 분이네요.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신 분 같아요. 그리고 양자역학, 인공지능 적용해서 이렇게 어, 그 구조를 분석하고 하는 이 분석한 것을 통해서 신약 개발을 하는 이런 연구를 하고 계신 분이고 이렇게 연구하는 이유가 신약 개발에는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돈이 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시간과 돈을 투자했을 때 승인이 나는 게 0.001%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한계를 AI와 양자역학을 통해서 이렇게 구조를 그래서 연구하고 후보 물질을 좀 더 정확성 있게
끄집어낸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새로운 그 시장에 대한 성장성, 이것이 그 어떻게 보면 위기와 기회를 가지고 있는데, 저는 타당성 있는 이제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어, 이제 흐름에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에서는 어떻게 반영되는가 볼까요? 오늘 시장은 그냥 가격을 지키는 정도 수준으로 진행이 되고 있네요. 저 같은 경우는 어제 일단은 50% 손절을 한 상태 속에서 이제 가격이 지지가 되고 있어서 일단은 소량 10% 정도 추가 매수를 하였습니다. 좀 더 지켜보고 싶습니다. 지금 보면은 어제 매수 주체를 좀 확인을 해보면 어제 매수 주체는 이제 외국인이 들어왔고, 오늘은 외국인이 조금 파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외국인이 이제 그 가장 많은 매수를 하였고, 기관이 제일 많이 팔았네요. 이런 흐름을 어제 흐름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요 보령제약 한번 차트를 보면서 우리가 한번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대응 전략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령제약을 봤을 때 뉴스를 보고 긍정적인 시그널로 생각해서 얘는 오를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죠. 주식이 오른다, 주식이 오른다는 판단은 감에 의해서보다는 내가 가진 이런 정보를 하나 둘씩 그 조합해서 가능성을 어떻게 보면은 오를 확률은 반반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반반이라고 보지 않고 그냥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주식을 일단 접근할 때 얘는 떨어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면서 얘가 떨어졌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그리고 접근합니다. 올라가면은 올라간 만큼 이제 올라간 부분에서 차익 실현을 하면 되니까, 떨어졌을 때가 문제가 되죠.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는 이 접근하기 하는 시점에서 얘가 하락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 플랜을 짜고 접근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령제약이 떨어진다면 저 같은 경우는 뭐 17,500원 정도 선까지는 이 선부터는 강력하게 반등을 반발 매수가 좀 형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락하는 구간에서 하락하게 된다면 꾸준히 그 추가 매수해서 17,500원 선까지는 추가 매수를 계속 할 계획을 일단은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 속에서 오늘 10% 매수를 하였고, 만약에 이렇게 하락하게 된다면 계속 추가 매수해서 17,500원 선까지 추가 매수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그 보령제약이 어떤 그 이제 모습을 보여줄 것인지 우리가 차트와 거래량을 보면서 한번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공부가 많이 될 것 같아요. 보령제약을 보면서 어제 지금 보면은 17,700원 이 선이 일단 분 차트에서 1분 차트를 봤을 때는 17,800원을 지지하려는 모습이 좀 많이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18,700원을 지지하는 모습이 보여지는 것 같은데, 우리가 판단하기 앞서서 그러면 얘를 보령제약을 이때는 지금은 사야 될 타이밍이네 확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보령제약이 그러면 이게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일단 우리가 1분 차트도 있지만 3분 차트에서는 지금 18,900원을 계속 시도하고 있죠. 이렇게 18,900원 선에서 시도가 됐을 때 이걸 뚫고 넘어갔을 때 얘가 지지선이 될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계속 이게 지금 매도 물량과 매수 물량이 이 지점에서 계속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1분 차트, 3분 차트, 그 다음에 5분 차트 이렇게
확인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60분 차트까지 확인을 하는데 60분 차트를 보면은 여기서 보면 이제 이 매물대와 그 현재 가격이 힘겨루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 매물대를 현재 가격이 통과하는 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왜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가 하면 여기 보면 이렇게 신용 한도 초과 종목으로 지금 이렇게 물려 있습니다. 신용이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신용을 많이 받으신 분들은 이 구간 내에서 손절하고자 하는 이제 매도 자기 본전이 왔을 때 그 매도하고자 하는 욕구가 많이 작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올라가기 위해서 그 매도 물량과 싸워야 되는데 그 매도 물량을 뚫고 올라가려면 반드시 이렇게 거래량이 뒷받침돼야 된다. 근데 거래량이 아직까지는 활성화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또 뚫고 올라가긴 쉽지 않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일단 올라가는 그 상황보다는 얘가 더 떨어질 것이라는 전제 조건 속에서 얘가 떨어졌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접근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올라갔을 땐 올라간 만큼 내가 이익 차익 실현을 하면 되는 부분이니까 일단은 중요한 접근은 얘가 이렇게 떨어졌을 때 어떤 식으로 추가 매수를 할 것인가. 그다음에 만약에 이게 내가 생각했던 지지 라인을 훨씬 벗어나게 된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분명히 어떤 안 좋은 악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어느 선에서는 탈출할 것인가, 손절할 것인가, 이 그 흐름을 머릿속에 준비하고 접근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좀 이런 부분이 있고, 아까 우리가 이제 그 살펴본 바와 같이 저는 보령지역이 갖고 있는 이 뉴스는 바람직한 뉴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기업이 그 소신을 갖고 투자 활동을 하는 부분들은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그 10% 추가 매수를 하였고 추가 매수하는 시점에서 지금 현재 상황은 이렇게 그 많은 이제 매물대와 싸워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주가가 올라가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이제 이렇게 쭉 주가가 흐름이 이렇게 이어지면서 이걸 횡보라고 얘기하죠. 횡보가 되면서 이 매물대가 자연스럽게 그 이제 해결이 되고 나면 그때 주가가 올라가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시점이 되면 이렇게 신용 물량들이 다 해결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령지역을 좀 더 단기적인 승부처라기보다는 좀 더 장기적으로 어, 우리가 낚시할 때 낚싯대를 던져놓고 기다리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좀 더 떨어졌을 때 근심하고 걱정하기보다는 좀 더 매수할 수 있는 기회구나. 좀 더 싼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으면 한결 마음의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도 많은 종목이 떨어졌었는데 종목이 떨어졌을 때 괜찮은 종목을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저도 관찰 매수를 보내놓는 이유가 관찰 매수 이렇게 한 종목씩 하나씩 사갖고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다가 어제처럼 이렇게 급락장이 왔을 때 내가 원하던 종목을 원하는 가격에 살 수 있으면 그럴 때는 당연히 그 수익이 뭐 10% 20%는 가볍게 수익이 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까지는 최대한 내가 지키는 그 주식 투자를 하면서 손실을 관리하는 속에서 당연히 손실을 정확히 관리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수익은 분명히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수익을 관리하기보다는 손실을 관리해서 내가 그 쫓기는 상황에서 성급한 결정을 내리지 않을 수 있게끔 이렇게 연습을 해놓으면 어제보다 더 심한 급락장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충분히 내가 원하는 종목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영상은 저 스스로도
그 매매 원칙을 정확하게 지켜나가고, 그리고 이익을 내기보다는 손실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방향으로 영상을 제작하면서 저의 원칙도 이렇게 하나씩 다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